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면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이제 이렇게 자월의 경금일주로서 병술시에 태어났는 거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 사주가 병술시가 아니고 개미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병술시가 아니고 개미시가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술시 또는 정화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이 병술 씨가 지금의 삶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어, 이 자월경금의 병술 씨라고 가정을 하고,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자월에 태어나는 경진일주죠. 이렇게 되니까 자월경금이 돼서 금수상관격이 됩니다. 그래서 금수상관격은 굉장히 사람이 총명하고 인정도 많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민첩하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수상관격은 이게 겨울 12월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월경금의 금수상관은 반드시 관사를 봐야만이 사주 내 관사를 봐야만이 귀격으로 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귀격이 된다. 관사를 못 보게 되면은 이 조후가 맞지 않아서 평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월경금의 이 병화를 보게 됨으로써 금수상관 희견살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매우 귀격이다. 매우 귀한 사주죠. 매우 귀격인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자월경금의 금수상관격이니까 이 자수, 그러니까 자 중에 있는 개수가 용신이 된다는 거죠. 개수상관, 그러니까 상관격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상관격도 상관격이니까 상관격이 이 편관과 무토편인과 비견경금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격국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어, 기식취살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식취살격이라고 해서 매우 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의 덕이라든가 윗사람의 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죠. 또 이 경진과 이 병술이라는 이런 이제 백호 괴강을 깔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게 죽이고 살리는 직업군에 속하는 그런 일들로 크게 발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서 이렇게 진술충을 하고 있지만은 또 자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충의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더욱 귀격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우리가 격국으로는 금수 이거 기식취살격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다르게 풀면은 금수상관 희견살 금수상관 희견살에 속하는 그런 희견살이죠. 금수상관 희견살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귀격이다. 아주 매우 귀한, 매우 부귀한 그런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견과 무토와 비견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인덕도 좋고 또 윗사람의 덕, 어른들의 덕 또는 선생님의 덕, 학문의 덕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주라서 어지간한 운에는 이 사주는 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약간의 부침은 올 수 있지만은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그것을 돌파해 낼 수 있고 그 어려울 때는 또 항상 주변에서 도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현재 이제 계면년 운세, 이 계면년에 어떤 운세가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이제 금수상관 희견살로서 기식취살격이 되는데,
피식취살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무토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금이라는 이 비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금수상관 희견살의 기식취살격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는 것은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이 여기 술토에 통근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달리 통근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무토와 비견의 역할이 돋보여서 매우 발복할 수 있는, 귀하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핵심적인 글자는 이 무토편인, 이게 이제 상신이 되죠, 상신. 용신은 이제 자수, 그러니까 자중에 있는 계수 상관이 용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 편관과 무토편인과 비견, 경금은 다 상신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무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토가 망가지거나 잘못되면은 이 사주는 폐가 날 수 있는데 잘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이 무토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가 비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인덕이 좋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토가 망가진다는 것은 대부분 경우에 이제 가불목, 재성을 만났을 때 무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경금이 무토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채로 그런 재성을 만나더라도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사주가 이제 갑오대운에 있죠. 갑오대운 계면년이 있는데, 갑오대운 자체는, 갑오대운이 와도 이 경금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만약에, 경금이 없다 그러면은 이 갑목이 와서 재생살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갑목이, 무토를 제압하면서 동시에 재생살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폐가 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이제 경금이 지키고 있는 그런 관계로 경금이 무토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갑목이 왔을 때 오히려 발복할 수 있는 재성을 만났을 때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귀하게 되고 또 갑오대운 자체도 이제 좋은 대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제 자월경금의 금수상관 희견살, 또 동시에 금수상관 희견살이면서 피식취살격이기 때문에 인수의 덕, 인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계면년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 계면년의 천간으로 이 계수가 왔습니다. 계수가 와서 이렇게 무게합을 해서 무토를 무력하게 만드는 무토편인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수상관 희견살로서 기식취살격이기 때문에 계면년에 계수가 와서 이 무토를 무게합으로서 묶어버리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폐가 나게 됩니다. 왜 폐가 나느냐 하면은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죠. 매우 약한 상태에서 칠살을 남겨놓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재생살 또는 이 병화 칠살을 약한 일간들이 이게 비록 상관격이지만은 약한 일간의 이 병화 칠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대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극설교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극설교가의 형태로 이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 이 사주, 자월경금이 이 사주가 갑오대운 계면년을 만나게 되기 때문은, 만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폐운이라는 거죠. 굉장히 드문 폐운인데, 이 격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계면년 운세는 이제 매우 불리하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관살, 그러니까 명예와 그 무거운 그 관성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명예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성의 그 강압, 그러니까 무거운 그 중책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 계면년이 이제 계수가 와서 무토를 합과함으로써 사주가 폐가 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간목이 또 살아서 재생살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금수상관 희견살 또는 이제 기식 취살격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개면년 운세에서 월운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개면년에 지금 2월, 3월, 지금 4월인데 2월, 3월 갑인을묘운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갑인을묘운은 천간으로 재성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재생사를 굉장히 가중시키게 되죠. 그 목이 와서 재생사를 가중시키는 그런 관계로 돼서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또 구설수 뭐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수월하게 풀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현재가 병진월인데 병진월이 돼도 병진월은 이제 이 병화가 오게 되면 이제 중사를 엮게 됩니다. 병진월이 되게 되면은 가뜩이나 일간이 약한 데서 병진월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중사로 엮기 때문에 그 무토가 사라진 상태에서 중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월 굉장히 어렵고 정사월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달은 이제 정사가 오게 되면은 이 관살 혼잡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굉장히 어렵죠. 관살 혼잡인 게 금수상관의 그 관살 혼잡을 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이 그 병진월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월, 5월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렇게 빠지고 이 사주는 계면열에서는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6월이니까 망종이니까 6월 한 6일, 6월 6일 이후가 무오월이 되는데 무오월부터는 이제 차츰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무오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개해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고 지금 상반기에 있는 이 정사월까지 전개된 이것들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무오월부터 이제 차츰 풀립니다. 풀려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그래서 하는 일이 다소 뭐 결과가 좀 나오고 또 좀 만족스러운 그러나 뭐 대기하고 그렇게는 어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의 운세는 이제 이 계면년 자체의 운은 폐운이지만 월운들이 들어와서 좋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분은 이제 6월부터는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하는 일도 좀 순조롭게 돌아가는 그런 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12월과 내년 1월이니까 이제 갑자월이죠. 갑자월이 12월이 되고 내년 1월이 이제 을축월이 되는데 내년 1월까지가 여전히 계면년에 속하는 겁니다. 계면년이니까 갑자 을축월은 폐운이다. 재성이 왔기 때문에 폐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에 있어서는 이 갑을목이라는 재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꺼리는 운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근데 이제 갑을목 재성이 와가지고 이 경금이 잘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경금이 손상되거나 잘못되면 좋지 않게 되고 또 너무 많은 재가 와도 폐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성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라는 거는 돈, 여자, 뭐 음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멀리해야만이 발복할 수 있고 일신이 편안하게 되는 또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는 이 갑오대운에 와서 이미 갑목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 갑자월 같으면 또 갑을목이 갑자을축월 같으면은 또 그 갑자와 을축월은 또 이 갑을목이 운에서 또 만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재생살로 흐르게 돼서 약한 일간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과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6월부터 11월까지는 순조로운 운이다.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순조로운 운이 전개될 것이다. 11월까지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연말 12월부터 내년 1월은 이제 좋지 않은 이제 폐운이죠. 이거는 폐운이고, 금년에 이미 지나왔던 2월, 3월, 4월, 5월 또 폐운이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많은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월에 들어와 있고 이제 2달 정도만 지나면은 한 달 반에서 2달만 지나면은 6월 이제 무어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11월까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운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수상관, 이 사주가 금수상관 희견살로 매우 귀격인 사주인데, 상관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은 이제, 적천수 천미에서 그 임철초의 적천수 천미, 임철초 선생이 쓴, 적천수 천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고서죠. 이 임철초 선생이 쓴 적천수 천미에 보면은, 상관격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뒀습니다. 이 사주도 자월경금으로 금수 상관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이 상관격은 격국이 이루어지면은 매우 사람이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만약에 파격이 되면 또 형편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살펴보면은 적천수 천미에서 상관격에 대해서 설명해 둔 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범상관격은 청이 득용하면 그러니까 격국이 청하고 득용 용신을 얻으면 그러니까 격국이 잘 성격되면은 위인 공의 유래 그랬으니까 사람 됨이 매우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다. 그리고 온화하고 중용과 절도를 지킨다. 그러면서 인재가 탁월하고 학문이 심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격은 상관생제라든가 상관폐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격국이 잘 이루어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학문도 깊고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것이 온건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매우 귀하게 될 수가 있고 반차자 그 반대면 그러니까 상관격이 파격이 돼 버리면은 이 오이다교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하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예의가 없고 나의 강한 것으로 약자를 업신여긴다 이랬고 봉쇄추리 그러니까 세력을 따르고 세력을 받들고 이익을 추구한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강디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비굴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강자에게는 이제 숨죽여서 고개 숙이고 약자에게는 매우 힘을 휘두르게 되는 상관격이 파격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이게 갑오대운의 계면년이기 때문에 이 금수상관격이 파격이 됐거든요. 격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처신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강함으로써 약자를 윽박지르는 그런 것도 되고 예의가 없죠. 그 고집이 세고 무례하게 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상관격이 성격되면은 매우 그러니까 사람이 점잖고 의젓하고 또 인정도 많고 온화하고 그런 성향이 되는데 상관격이 파격이 되면은 공이무례하고 이강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력을 받들고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힘센 자에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일들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격은 성격이 되느냐 파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극명하게 어떤 기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격 사주는 성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구조의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도 자월경금의 금수상관 희견살로 잘 성격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성격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파격이 되면은 이런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또 세력을 받들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지르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갑오대운의 계면년인데 갑오대운 계면년은 이 사주의 기식취살격의 그 금수상관 희견사에서 무토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일들에 이제 봉착하게 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제 4월, 5월까지만 지나면은 그 후에 6월부터는 한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는 금년의 중반 그러니까 하반기 6개월 정도는 굉장히 괜찮은 그러니까 평탄한 그런 세월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연말 되면은 갑자월이나 을축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금년 전체로 금년 운은 좋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운이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는 대체로 뭐 의도했던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운이 될 수가 있지만 연말 되면 또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면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